자, 세종사이버대학에서 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테마 6번 임대주택 정책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꼭꼭 출제되는 거죠.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시험 문제가 말입니다. 임대료 규제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찾아 이렇게 놓을 때는 한결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왜? 딱 그 정책 범주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럼 이렇게 출제가 될 때는 먼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문제를 딱 보시고 아 이거 보조금 정책이구나. 임대료 규제 정책이구나. 이걸 먼저 판단하셔야죠. 동그라미 1번에서 키는 뭐라고요? 임대료 규제가 낮다. 이게 포인트죠.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다. 답은 변화 없다. 낮다. 낮으면 부정적 변화. 이렇게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낮으면 부정적인 변화인데 자, 1번 지문은 효과를 물었네요. 효과는 어떻게 기억해야죠?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 임대주택 정책은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내어놓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물었으니까 효과는 이렇게 기억해 합시다. 단기, 장기, 단기입니다. 그러면 1번 지문이 임대료 규제 정책이죠. 그럼 효과는 단기에만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실시했을 때는 이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볼게요. 임대료 규제 정책에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낮으면 암기하지 마세요. 종류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부정적인 변화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부정적인 변화와는 관계는 두 가지를 딱 기억하세요. 하나가 이중가격, 하나가 이중가격. 두 번째가 초과 수요입니다. 최근 10년간 기출되었던 문제에 최근 10년 동안 7번의 정답이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초과 수요. 따라서 동그라미 2번 규제를 하면 높자 시장 가격 이하로 규제했다 그랬죠.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초과 수요량은 어떤 경우에 커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탄력적이라는 말은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기울기가 완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그 갭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초과 수요량은 커진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탄력적이라는 게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뜻이냐 아니면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뜻이냐. 결론 둘 다. 수요이든 공급이든 탄력적일수록. 그럼 표현을 바꿨어요. 수요와 공급이 모두 탄력적이면 초과 수요량은 더 커지겠죠. 다음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조금 정책입니다. 효과를 대입하면 돼요. 자, 보조금 정책은 효과가 언제 발생한다고? 장기라 그랬죠. 그러면 단기에는 그 보조금이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장기가 되어야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보조금을 받은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소득이 증가하죠. 실질 소득이 증가하니까 그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가 상승해야 되니까 단기에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4번으로 갑니다. 결론 뭘 물어본 거죠? 공급량이죠. 자, 한 가지만 보세요. 경제 법칙입니다. 단기 공급은 이유 불문하고 불변입니다.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게 그 기준이에요. 공급이 일정하고 불변이면 단기고 공급이 증가든 감소 변하면 장기가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으로 가봅시다. 장기 공급량이죠. 장기 공급량은 항상 단기 임대료가 결정합니다. 장기는 단기 임대료가 결정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단기 임대료만 아시면 돼요. 자, 단기 임대료 이렇게 기억합시다. 요 세 가지인데 단기 임대료 하락, 상승, 하락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임대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임대료가 하락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임대주택을 추가로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안 하겠죠. 그러면 단기에 임대료가 하락하면 장기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런데 단기 임대료가 상승하면 장기 공급은 증가하겠죠.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장기 공급은 무엇이 결정한다? 단기 임대료가 결정하는데 공공임대는 단기 임대료가 하락한다 그랬으니까 장기 공급이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한다. 근데 얼만큼 감소하는 정부에서 생산하는 양과 일치한다. 이론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지문 한번 볼까요? 그냥 단순한 건데요. 지극히 단순한 용어인데 이게 시험 문제로 늘 나오는 거죠. 그냥 임대료 규제의 정의입니다. 그냥 봐주셔야죠. 자, 2번 한번 볼까요?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가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임대료보다 높으면 결과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떨 때요? 높을 때. 근데 낮을 때 규제를 하게 되면 각종 변화가 생기는데 거의 대부분 부정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은 키가 이중가격이다. 그죠? 그럼 우리가 세 가지 정책 중에서 이중가격이 나타나는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임대료 규제, 두 번째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자, 4번 가볼까요?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했다. 이게 그냥 임대료 규제 정책이죠. 자, 우리 블랭크에 지금 뭐가 들어갈 거냐면 단기냐 장기냐 이걸 지금 블랭크 속에 넣으려고 합니다. 자, 그랬는데 두째 줄을 한번 보세요. 키가 이겁니다. 효과. 그럼 우리가 앞서 효과를 정리해서 좀 빨리 떠올려 보세요. 효과. 단기, 장기, 단기죠. 그럼 임대료 규제 정책 효과가 단기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지문요. 5번부터 7번까지가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나왔고 앞서 7번 나왔다 그랬죠. 그 7번의 정답이 다 이겁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한번 쭉 보세요. 공통점이 뭐죠? 그렇습니다.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는 건데 자, 그 결과를 잘 봐주세요. 자, 근데 왜 O고 X냐? 내용들을 잘 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으면 초과 수요죠. 초과 수요. 그럼 초과 수요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죠? 수요와 공급을 비교했을 때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럼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 말을 쓴 거죠. 공급 축소.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6번은요. 초과 공급이라 그랬죠. 틀렸죠.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공급 과잉 아니죠. 수요 과잉이겠죠. 예.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 동일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용어 때문에 자꾸 틀리는 거죠. 자,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공급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는데 자, 개론 40문제 전 범위에서요. 어디에서나 단기에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단기 공급 무조건 불변 일정. 자, 공급이 변하지가 않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장기 공급이죠. 그러면 장기 공급은 뭘 가지고 결정하자고 했습니까? 단기 임대료. 그럼 우리는 단기 임대료를 빨리 떠올려야죠. 자, 단기 임대료 갑니다. 시작. 하락, 상승, 하락. 그러면 상승이죠. 보조금 정책은 단기의 임대료가 상승했으니까 임대인들이 유리하겠죠. 그럼 장기 공급은 증가한다. 자, 9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했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임대료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방금 정리했던 것처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단기 임대료 시작. 하락, 상승. 상승했죠. 장기 임대료는 무조건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단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이고요. 이거는 법칙입니다. 이거는 경제 법칙인 것이고 단지 임대주택 정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 임대료 규제는 암시장 때문에 오히려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10번 용어 하나만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라고 합니다. 용어 하나요. 자, 11번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수요자 보조와 생산자 보조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생산자 보조가 공공임대입니다. 다음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정부가 공급했다는 거죠. 공공임대주택 정책이죠. 자, 이랬을 때 단기 공급. 앞서 늘 말하죠. 단기 공급은 무조건 변하지 않는다.
자, 장기 공급은 변해야죠. 근데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단기 임대료. 자, 단기 임대료 갑니다. 하락, 상승, 하락이죠. 그러면 장기 공급은 감소. 자, 공공임대입니다. 이제 사회 전체 공급량을 물었네요. 그럼 연결해 보세요. 정부가 공공임대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럼 공급량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단기에는 사적 시장의 공급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적 시장의 공급량이 변화가 없다 그랬죠. 그럼 사회 전체 공급량은 증가를 해야죠. 근데 장기에는 사적 시장의 공급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감소했죠. 얼만큼 감소했느냐? 정부가 공급한 것만큼. 그럼 사회 전체 공급량은 원래대로 되돌아가야죠. 일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공임대를 공급했을 때 임대료를 물어봤네요. 단기 임대료. 자, 들어갑니다. 시작. 하락, 상승, 하락. 장기 임대료 무조건 원래대로 되돌아간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던 현상인데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파트입니다. 잘 보세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될수록 하락 효과가 클 거냐라는 얘기죠. 공급이 증가했으면 임대료가 어떻게 될까요? 임대료가 하락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급이 이만큼 증가했을 때와 이만큼 증가했을 때 임대료가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많이 증가할수록 임대료가 많이 하락하겠죠.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 10%만큼 하락하는 것보다는 20%만큼 하락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임대료가 많이 하락하려면 공급이 많이 증가하면 되겠죠. 그럼 이것을 탄력도로 바꾸면 탄력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무엇이 탄력적일수록 공급이 유치한 내용인데 하나만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공급은 탄력적이죠. 그러니까 수비 공탄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답 찾기가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임대료 하락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어떨수록요? 비탄력적일수록. 그러니까 탄력성이 큰 게 아니라 작을수록.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비탄력적일수록 임대료 하락 효과가 커져요. 그런데 반대죠. 그러니까 하락 효과가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답 찾는 데 좀 더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임대주택 정책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